안녕하세요. 헬미 스마트 센터입니다. 10분의 코치님들이 쓴 그렇게 서툰 말들이 모여 삶이 되었다. 2장 5번째 이야기 용준이 코치님의 글을 읽겠습니다. 남다른 치과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 경청을 즐겁게 하며 내 환자분들이 100살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치과 의사로서 소망합니다. 가난했지만 인정받고 싶었던 초등학교 시절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다음 달에는 나를 반장으로 임명하겠다는 말을 듣고 뜰 듯이 기뻤다. 엄마는 가난해서 소풍 때 담임 선생님 도시락도 싸줄 수 없으니 임원은 절대 하지 말라고 부탁했었다. 하지만 나는 반장이나 임원이 너무나 하고 싶었다. 그런 상황에서 신기하게도 전혀 상상 밖의 행운이 온 것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살살 아프며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겨우간 의원에서는 맹장염이니 수술을 권했지만 엄마는 한 의원에서 맹장염을 고친다는 한약을 지어오셨다. 한약을 먹었지만 결국 맹장이 터져 복막염으로 진행되었고 허름한 의원에서 맹장 수술을 이틀 동안 2번이나 받아야 했다. 하지만 가스는 나오지 않고 매일 배에서 고름과 진물이 나왔다. 물조차 먹지 못해 앙상하게 말라갔다. 간호사 언니들은 불쌍하다며 손을 잡고 울면서 자신들이 손가락에서 실 금반지를 빼끼워 주었다. 학교에는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 병문안을 온 담임선생님은 대학병원에 한번 데려가보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대학병원이라는 곳에 갔는데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함께 회진하는 모습이 멋지게 보였다. 영화에서나 보던 신기한 세상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지난 10일 동안 계속해서 배에서 고름과 진물이 흘러나왔다.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집으로 와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반장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고 허름한 병실에서 울면서 기도하던 엄마의 눈물만 보았다. 기적처럼 나았지만 배가 불룩해져 있었다. 다시 찾은 의원에서 복막 내부에 고름이 모여 주머니가 되었다고 했다. 또다시 수술로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다시 3번째 수술을 한 후에야 6학년이 될 수 있었다. 엄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과 현금 일부로 치료비 일부만을 정산할 수 있었다. 5학년 겨울 밀린 병원비와 엄마의 슬픔을 평생 잊지 않고 갚기로 스스로에게 굳게 약속한 나는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다. 병원에서의 경험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으로 발전했다. 그냥 보기에도 좋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지 자주 생각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환자를 사랑해야 하나 고민했다. 서울대 의대에 가고 싶었지만 공부가 모자라 치과대학 장학생으로 갈 수 있어 치과 의사가 되었다. 치과 의사로서 자세와 마음가짐은 자주 생각했었다. 의사로서는 준비되었지만 경영자로는 초보였다. 5천만 원은 신용공고에서 대출받고 5천만 원은 사채로 빌렸는데 환자가 오지 않았다. 하루에 환자 1명이 오기도 했다. 속이 타들어갔다. 돈독이 올랐고 잠도 오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환자는 늘 소중한 존재였으므로 잘 듣는 경청이 어렵지 않았다.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분이니 당연히 듣고 기억하고 반응해야 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내가 급여를 주고 열심히 일하기로 한 관계인데 남의 인생인 것처럼 성의 없게 일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노력 없이 성장하겠다는 욕심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직원의 이야기는 경청하고 싶지 않았고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벽을 쌓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이직이 잦아졌고 마음속에는 배신감의 생채기가 남았다. 몇 년 전 코칭을 접하면서 경청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 용준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군요.
용준이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경청이 무엇인지를 느끼며 삶은 위로받기 시작했다. 신기했다. 이렇게 쉽게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게 좋았다. 그래서 코치가 되기로 결심했다. 위로받는 마음에서 위로해주는 마음이 되고 싶었다. 경청하는 코치의 모습은 관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을 반짝였다. 말 너머의 갈망을 알고자 했다. 이렇게 경청해주면 갈망이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알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이로 받게 되고 눈물이 났다. 나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분이 있었다. 외롭지 않았고 다시 용기를 얻고 삶으로 걸어나갈 수 있었다. 코칭을 배우고 치과 팀장들과 미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경청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회의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팀장들이 본인의 의견을 듣고 이해해 주려 한다는 피드백을 받게 되었다. 그냥 중간에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자 노력했을 뿐이고 가볍게 뒤풀이한 후에 의견을 물었다.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반응이 달라졌다.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나 강원도 화천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에서 치과 진료하다 보니 안 되겠어. 멀어도 용치과에 올래. 치과 이사해서 여기 오려면 버스도 2번이나 바꿔 타고 와야 해. 그래도 용치과에 와야지. 한 달에 한 번은 용치과에 와야 마음이 편해. 사실 우리 남편 갑자기 아파서 세상 떠나서 이제 3개월 돼. 용치과 아니면 다른 곳에서 치료받으니까 30년이 더 해야 해. 알았지? 이렇게 한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은 온전히 이해하고 싶다. 병원은 단순히 치료받는 곳일까? 치과 의사는 아픈 치아를 치료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 물론 나는 불편함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치과 의사다. 하지만 가족 같은 환자들이 일상이 걱정이 되고 궁금하다. 100살까지 건강하게 먹고 즐겁게 살 수 있게 돕고 싶다. 그것이 나의 소명일 것이다. 이제 나이도 들고 죽어야지. 무슨 치료를 더 해? 이제 80살도 안 되어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 치과에는 80살이 훨씬 넘은 어르신이 얼마나 많은데 웬 걱정? 순번은 하나님이 주실 거니 걱정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즐겁게 살아요. 제가 먼저 갈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게 비싼 보철 만들었는데 본점은 뽑아야지. 앞으로 20년 살아야 본전이에요? 20년이나? 그래요. 최소 20년. 그러면 노인 얼굴에 활짝 미소가 번진다. 더 살아도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다. 귀로 듣는 것뿐 아니라 마음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말들이 진심은 무엇일까? 치과 의사인 나는 아직도 치아 사이에 낀 고기와 나무를 빼주면 즐겁다. 내가 더 시원하다. 날마다 하는 일이다. 그런 반복이 지겹지 않다. 그래서 이 직원이 천직이라는 생각이 든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있다. 우리들 깊은 곳의 감정과 갈망을 알고 싶다. 그래서 코치가 되었다. 경청은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당신도 함께 날기를 응원한다.